실제로 지나가시는 분들을 가슴을 보면 저 옷 안에 어떤 가슴이 있을 것 같다는 막 추정이 전 들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상담해오고 그거를 디자인하고 직접 하루 종일 수술하고 그 경과를 1년 내내 보고 그런 분을 수천 분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거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어느 식당을 가던 뭐 어디를 가던 제가 언젠가 만나 뵐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범위인 분이 지나가시면 본능적으로 눈길이 가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슴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환자들이 생각하는 가슴 축소 의사 이미지가 정리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챗 GPT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하는 의사의 이미지라는 게 챗GPT가 정리가 되기에는 모수가 너무 적을 텐데 가슴 축소를 하는 의사가 일단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사들의 이미지가 정립이 되어 있을까요, 과연? 축소뿐 아니고 뭐 가슴 성형을 하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런 질문이라면 가슴 성형을 하는 의사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네네. 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모처럼 가벼운 주제군요. 예,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가슴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고 이 시간이 굉장히 풀로 꽉 차서 상담, 진료, 수술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 당연히 저의 깨어있는 의식의 대부분은 가슴으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근무 시간이 아닌 다른 일상에서도 가슴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좀 다른 삶이 있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각이 쉽게 이렇게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꽉 차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브라 사이즈나 컵을 거의 외우고 계실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컵 사이즈로 외운다는 게 의미가 없죠.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못 맞추고 맞출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담 오시면 뭐 무슨 컵이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컵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브래지어 회사마다 다 제가 다른 기준으로 컵을 만들고 있고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시즌마다 다르게 만들고 있고 라인업별로 컵이 다 다르게 나오고 국적별로 또 컵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아무런 기준이 없고 그거를 맞춘다는 게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저처럼 이런 수술을 많이 해본 해외의 많은 의사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수차례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브리지어 컵이라는 게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컵으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상담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게 논문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지금 무슨 컵이니? 무슨 컵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죠. 근데 밑둘레 몇을 입으셔야 되고 현재 기준은 무슨 컵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을 탁탁 보고 탁탁 맞추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아예 없습니다. 가슴 사진만 보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바로 떠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사진만 보고가 아니고 실제로 지나가시는 분들을 가슴을 보면 저 옷 안에 어떤 가슴이 있을 것 같다는 막 추정이 전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 무슨 남자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상담해오고 그거를 디자인하고 직접 하루 종일 수술하고 그 경과를 1년 내내 보고 그런 분을 수천 분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거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스코에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제 시야에 바깥쪽에 살짝 들어왔는데 본능적으로 이건 거의 제 환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르게 가슴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고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 아니세요? 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많이 봤고 상담도 예약하려고 전화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아이 낳고 좀 길러보고 가려고 아직은 못 갔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먼저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언제 찾아오시면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고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식당을 가던 뭐 어디를 가던 제가 언젠가 만나 뵐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범위인 분이 지나가시면 본능적으로 눈길이 가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저절로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영상 상담을 하잖아요. 네,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도 그 영상으로만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일단 영상으로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데 늘 전제 조건은 실제로 오셔서 실측을 하고 제가 정확한 상담을 해드려야 모든 게 결정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 계셔서 직접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 상담으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대략적으로 드린 말씀이 실제로 그분이 귀국하셔서 저희 병 오셔서 실제 실측하고 나면은 영상으로 드렸던 그 상담 내용과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닐까 걱정하던데 이런 오해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고 그런 계획 하에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의사 마음대로라고 표현한다면 마음대로가 맞죠. 왜냐하면은 제 경험이 반영된 제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마음대로라는 게 환자는 이런 가슴을 갖고 싶었는데 그런 가슴을 의사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멋대로 수술한다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지만, 환자분이 뭘 원하시는지는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환자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아주 정확하고 솔직한 상담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면 이건 마음대로가 아니고 환자분의 바람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거를 가능한 범주 내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를 담고 던져주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해석해야 될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예. 내 고민 이미 수천 번 들으셨을 거다라고 걱정하는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그런 걱정은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고충을 수천 번 들어본 의사가 걱정이 될 게 아니고 그런 의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사라면은 여러분들의 고충이 지겹지 않습니다. 그런 고충을 갖고 오시면 또 오셨구나가 그 의사에겐 자신감을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나 이런 분 수천 명 해봤어.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오셔도 아, 이런 분 내가 수백 번 해봤어. 이런 느낌이어야지 여러분의 소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 만나보는 케이스라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엄청난 시간 동안 엄청난 경험과 고민과 막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쌓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 우물을 파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가 와도 놀랍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는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아니니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 부위 특성상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상담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남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적나라하게 벗는 걸 처음 해본다고 하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시고 막 벗는 걸 두려워하시고, 뭐 당연히 그러실 법 하고요. 뭐 이게 익숙한 상황 아니니까. 제가 가슴을 진찰할 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약간 무섭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어지는 제 설명의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하고 그렇게 수술해드린 수많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되실 수 있고, 물론 똑같은 케이스 보여주세요 이런 걸 제가 홍해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해놓은 자료 선에서 보여드리지만 웬만하면 다 걸릴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자료 보여드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나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작 과정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시고 희망을 갖게 되시고, 이렇게 잘 되면 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할 때가 제일 무서웠고, 수술 당일날은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무서운 모습을 한번 보셨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났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의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 끝나고 났더니 더 좋아졌어 이런 말씀이 전 사실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까지 바꿔주는 사람 같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평가가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보람으로 느껴지시나요? 와, 이거 뭐 질문이 뭐 답을 의도하는 질문 같은데 이게 부담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슴을 열심히 잘 수술해드렸는데 삶까지 바뀐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담스러워. 내가 삶을 왜 바꿔드렸을까? 삶은 괜히 바꿔드렸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삶을 바꿔드렸더니 이게만큼 보람 있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수술에 아주 매진할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수술을 오랫동안 많은 케이스를 잘 해올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아주 열심히 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아주 집중해서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꼼꼼하게 수술 잘 해드리면 이분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해 주시는 이 칭찬의 말씀 이런 거 들으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보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 좀 평소와는 달리 조금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함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고 싶은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좀 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를 또 알게도 됐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좀 편하고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주제를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극과 극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서운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심지어 뭐 성형외과 내리전트 1년 찰 때 선배님들이 야, 네가 내 후배라서 진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민년 차선생님이 할 정도로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귀엽다고 느끼시는 거는 너무 무섭다는 선입견을 갖고 왔는데 말해보니까 그렇게 뭐 무섭지는 않네. 아주 드문 케이스에서는 귀여운 면이 있는 것도 같은데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넓으신 분들, 다양한 그런 캐릭터를 좀 넓은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 갑자기 얘기가 막 삼촌포로 막 빠지는데,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한 이유가 제 얘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밌어하는 사람이 집사람이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그렇게 웃기대. 재밌다고 해주는 사람이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사람을 또 좋아한 거, 물론 어마어마하게 예쁜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제일 웃기시다고 하시나요? 어저께도 한번 웃겼어요. 네. 어저께도 또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그럴 때 참 나도 좋은 사람일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제 말에 웃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마침 저랑 살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뭐 감사한 일이죠. 너무 멋있었나요? 네, 너무 너무 네. 약간 뭐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네.